네, 2020년 8월 25일 역사적인 더 워룸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동혁TV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방송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알차고 오래가는 방송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더 워룸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9시 30분에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인데 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들어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엄정현 님이 슈퍼챗을 쏘시길래 바로 켰습니다. 네. 이 이후에는 뭐 얘기 안 해드릴게요. 알아서 마음대로 전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냥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되게 감격스러운 거니까 오늘 또 제가 영광스럽게 우리 지희 씨하고 첫날을 함께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첫날 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 본단 말이야. 좋아. 아, 저도 모르게. 네, 남성 수행자. 네. 뭐 다른 방송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기하고는 다르죠. 저희는 예, 거기 또 일단 마스크들을 쓰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진행자들끼리 서로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린 믿어요. 네. 우린 집 말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지시도 이제 뭐 돌아다닐 데가 없잖아. 이게 없어갖고. 집 미르, 집 미르. 예, 저희는 뭐 그 안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마스크 쓰면 그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눈 사이에 우상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상호 제가 의원님. 지금까지 네. 20여 년 방송 출연을 수백 회 이상 가는데 네. 9시 40분에 오라고 앉혀놓고 10시 반에 시작하는 방송은 처음인데 이래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제가 사선이 근데 네. 50분을 보내다 계속 웃고 있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우상호 의원님이 저녁에 방송을 안 하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약속도 많으시고. 아니 왜 나오신 겁니까? 이 귀한 걸음을. 박지희 아나운서가 저랑 팟캐스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 예, 그 인연으로 네. 시작한다는데 축하도 할 겸. 그래서 제가 근데 내가 보니까 오늘 내가 안 나와도 될 게 광고 요정 떴지, 뭐 윤희용 떴지. 예. 아니 근데 우상호 의원님이 오늘 논란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럴 게 없어요. 저희가 예. 이번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놀라. 네. 아 그래서 저번에 더룸 시작했을 때도 축하 차원에서 한번 와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더룸 작가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나는 이게 그 피디님이 더룸인 줄 알고 고맙다고 왔어요. 하시고. 그 더rum인 줄 알고 왔어. 아 그렇게 해서 와주셨는데. 근데 그거 왜 그만둔 거예요? 왜? 네? 왜?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직 있어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경쟁 프로그램 똑같은 되겠네. 시간에. 한번 해보자 이거구나. 그렇죠. 해보자 좋아요. 얘기 아니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일거리가 다 없어졌으니까. 예. 네. 그리고 또 참 오늘 처음 뵙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네, 예. 인사 나중에 예, 하시고. 한준호 의원하고도 되게 그렇죠. 형동생하는 네, 사람이에요. 얘기 들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저 정색하고 이제 질문 좀 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너무너무 많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래 해도 괜찮을까요, 의원님? 아니 지금 10시 반이에요. 네. 그럼 이제 가야죠. 저는 10시 반. 그건 마음대로 안 되시고요. 기왕 오셨으니까. 이거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참 의원님들이 좋은 게 출연료가 안 나갑니다. 도와주는 거니까.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희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상호 의원님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15,000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 비상이죠, 지금? 지금 뭐 자가격리 들어간 국회의원만 지금 한 10명 정도 되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워낙 다양한 모임과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네. 그곳에 확진자가 한번 다녀갔다 그러면 일단 검사 받고 격리 들어가야 돼요. 의원님은? 저는 최근에 뭐 그런 번잡스러운 데 안 가가지고 다행입니다. 예. 접촉한 의원분들 없으세요? 격리된 분? 그분들하고는 안 만나서 다행히. 그래서 그분들 오늘 하루 종일 좀 국회에서도 네. 누가 그분들과 접촉했냐, 또 어느 방의 직원들이 혹시 그 장소에 간 적이 있냐 이거. 그래서 지금 오늘 재밌는 게 예. 오늘 점심 시간에 전부 도시락 시켜 먹게 되잖아요. 예. 나가서 안 먹게 되고. 예. 제가 11시에 도시락을 시켰는데 12시 반에 왔어요. 밀려있던 거군요. 완전 밀려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국회가 지금 완전히 뭐 지금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습니다. 사선의원이시면 이제 다 아실 텐데 국회 근처에서 도시락집은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그건 또 여기 광고해 준다 그러면 얘기하겠는데 예. 광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 광고 넣어주시면 내일 정말 예, 영상 편지 띄워드리겠습니다. 매일 센스.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사실 극우 기독교 세력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습니다. 문제는 방역 협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도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계셔요. 저는 이제 어찌다 보니까 확산될 수는 있는데 예. 태도예요, 태도. 천하의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도 큰절을 하면서 국민학교에 사과를 했는데 네. 네. 전광훈 목사와 그 일당들이 이렇게 나라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 나서 오히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싸우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지금 다 망하게 생겼고 네. 국가는 국가대로 이 치료비가 지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들어가고 네. 네. 좀 잘못하면 국회도 마비되게 생겼는데 네. 자기들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뻣뻣하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걸 가만 놔둘 거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다가 보통 저 정도 되면 아이고 이거 우리가 좋은 취지로 집회를 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확산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단 한 명이 없잖아요. 네. 예? 오히려 무슨 그 변호사라는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은 처음 봐요. 이렇게 국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모임 같은 걸 허용한 이유는 발생이 돼도 추적이 되고 어떻게 동선이 나오니까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에 그 집단 그 사람들이 생겨날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심지어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집회에 비밀리에 참석하려고 관광버스에다가 결혼식장 가는 버스처럼 위장을 한다든가 네. 그 안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밥을 같이 그 좁은 관광버스 안에서 밥을 다 먹었다든가 예. 이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만들면서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계속 숨어서 2,000명 가까운 사람이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검사를 안 받고 네.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집회 열렸다고 거기는 왜 안 하냐 그러고. 저는 이거는 정말 반국가적 행위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인권 변호사 출신인 우리 문 대통령 입에서 공권력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통합당에서는 아니 정부에서 지금 방역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와는 선긋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정광훈을 키운 거는 파라리 통합당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나요? 키운 거야 뭐 그거는 이제 워낙 그 지난번 당 대표 하신 분하고 워낙 친하니까 네. 예? 같은 또 목사 전도사 사이 만났고 뭐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네. 또 어떤 특정 목사가 뭐 특정 정치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죠. 뭐.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 요 집회 행위 요거만큼은 저는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법관도 막 욕을 하고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어쨌든 100명이 참석하고 100명을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고 네.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안 지킬 줄 몰랐냐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예. 적어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100명만 참석한다고 하는 거 말을 믿고 허락을 해줬는데 네. 천하의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아주 국가의 공권력을 다 붕괴시키는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예. 저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도 해야 되고 네. 또 책임도 져야 된다. 근데 본인이 또 확진까지 받아가지고 네. 예. 또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니 아까 그 미래통합당이 뭐 꼬리 끊게 이제 자르기 한다 이러는데 사실은요. 그 거기에 이 예를 들면 전현직 의원이 참석한 것은 당연히 그건 그 집회를 독려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한다는 건 그 집회를 지지할 뿐더러 네. 내가 감으로써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동원하러 가는 거예요. 네. 또 홍문표 의원이 자기는 자기 지역에 온 유권자를 인사하러 갔다. 들렸다. 네. 그 유권자가 온 걸 어떻게 알았어요? 동원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전화 받았으니까 네. 말리지 않았잖아요. 네. 참석하세요, 참석하세요. 나도 그날 가서 인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같은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요 이 사정을. 동료하고 격려하고 동원하러 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각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실제로 꽤 동원된 사례들이 나와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중앙당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거예요. 네. 우리가 중앙당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았으나 말단 조직에서 조금 참여한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또 확산이 됐으니 죄송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책임지는 자세 아니겠어요? 만약에 거꾸로 네. 우리가 가령 어떤 진보적 집회,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진보적 집회가 열렸어. 거기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갔어. 네. 그리고 우리 또 기초의원들도 갔어. 이랬으면 지금 조중동 이하 보수 언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어요, 난리가 벌써. 나죠. 언론이 죽였어요. 뭐 거의 뭐 우리는 네. 지금 1면부터 5면까지 광풍이 불고 그거 추적하고 동원 전화했냐 안 했냐 그래갖고
틀림없이 아마 무릎을 꿇게 그렇죠.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냐라는 사설이 나옵니다. 네. 그 자, 박지 그러니까- 2차가의 발언 때처럼 난리를 그러니까요. 치겠죠. 우리 의원님께 저기 또 되게 일찍 오시고 또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아 재미는 있는데 왜 물어볼 게 많아가지고요. 아니요, 지금 저희 15,000명 넘게 지금 계속 15,000명 문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차피 이런 팟캐스트 가면 네. 애초에 물어봐야 할 걸 다 물어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어. 충고를 드릴게. 시간 되면 끝내는 거예요. 네. 진행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김대범보다 재밌네. 아, 저희가 우상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김대범 씨하고 셋이서 악의정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성범 TV에서 홍보 좀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아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어쨌든 저 집회 문제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대표나 주호영 대표의 사과는 듣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동원한 건 아니어도 이거 정말 참석한 사람 중에 다수가 우리 당원이었으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집회 참석 안 하겠습니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사실 우상호 의원님의 이런 조언을 정말 미래통합당에서 꼭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율 바닥에서 그때 원내대표 맡으셔가지고 그래서 탄핵까지 이끌어내시고. 바닥은 아니고요. 제가 열린우리당 때 대변인 할 때는 8%까지 떨어져 봤는데 네. 제가 2016년 원내대표 할 때 8%면 거의 지금 정의당보다 조금 높은 수준. 그래도 정의당보다 높았죠. 네. 한 3%, 2~3% 높았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그 당시 야 8%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를 탁 취임했을 때 정당 지지율이 2016년도 5월에 22%. 근데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53%까지 정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한 35%만 떨어져도 막 난리가 나고 폭락했다 이러는데 네. 저는 2016년도에 22%에서 시작을 해봐가지고 35%도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다만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것은 일일비할 게 아니라 네. 열심히 하면 또 지지해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래요. 우리 우상호 의원님 정말 큰 정치인이신데 여기 와서 저한테 이렇게 쿠사리 먹는다고 여러분들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 정치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큰 정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있으면 너무 소탈하셔가지고. 동네 형 같아갖고 순간 웃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큰 정치한다고 해놓고 욕해놓고 계속 해보세요. 다음 주분 뭐.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고 지금 행보가 또 특이합니다.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통합당의 지지율이 그나마 조금 오른 게 김종인 위원장의 중도 그리고 실용 행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세를 몰아서 이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도 대선 그 지지율 조사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요하시는 건 생각을 아닐까. 해서 김종인 그렇거든요. 대표가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우리 당 비상대책위원장 하셨잖아요. 가까이 네. 계셨었잖아요. 어때요? 사람 괜찮아요. 근데 큰 꿈을 꾸시는 게 맞나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래요? 정청래 의원님은 거의 확신하시던데. 그분은 싫어할 수밖에 없지. 정청래 청리 의원은 형님은 싫어할 수밖에 없지. 정청래 의원은 김종인 대표한테 잘려본 경험이 있어서 김종인 대표가 뭘 해도 싫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대표는 저쪽 당 넘어갈 때 전 되게 놀랐는데 네. 어쨌든 자기가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킹메이커가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권에 본인이 근데 나오지 문제는 뭐냐면 킹메이커가 되려면 저쪽에 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백종원 씨, 뭐 김택진 씨 이런 바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만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네. 결국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가 할게라고. 아니 시켜주면 해요, 시켜주면.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니 시켜주면 우리 강성범 씨도 하죠. 근데 어느 당이 네. 네. 그 김종인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사람이 없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말하자면 경선도 없이 밀어주겠다. 그렇게 결정할 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퇴임하면 90이세요. 그럼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좀 쉬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되게 아니 장수 제가 볼 때는 건강한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종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라도 옹립을 하자.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이기만 해도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면 심지어 김종인 대표가 말한 것처럼 외부에서 백종원, 김택진 같은 그런 컨셉에 40, 50대에 성공한 젊은 어떤 리더를 끌어와서 경선 없이 후보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라면 그거는 한 단계 위죠. 그런 생각을 거의 못하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직접 대선 후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하고 붙는다. 승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런 100% 이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 김종인 위원장 칭찬 일색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말 정치 감각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언론이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당대표를 또 맡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하.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대표를 더 계속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 자체는 더 가보자. 네. 네. 이럴 수도 있죠. 예. 그러나 대통령 후보로 이 김종인을 밀어보자는 그런 분들이 미래통합당의 다수 의원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도대체 누가 뜰까요? 그것을 그 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너무 궁금해. 진짜예요. 이건 제가 물어보면 당신네 정당은 그러면 이제 도대체 누구를 갈 가능성이 있냐 하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미치겠다. 이제.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종인 위원장과 네. 윤석열 총장과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윤석열 총장이 효정력이 더 있죠. 아, 그래요? 파괴력은. 근데 윤석열 총장이 네. 저당에 가서 대통령 후보를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도 빼달라고 했으니까. 만약 대선 후보 나오면 민주당과의 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200% 아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후보를 어떻게 내는가에 다른 건데 그래요? 파괴력이 있죠. 그래요 또 윤석열 총장? 이제 검증 차원, 검증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장모님 문제만 없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근데 그게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뭐래라 하는 거는 좀 네. 이렇게 평론가들은 그렇게 말도 되지만 네. 제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니까. 전 개그맨이니까 더 편하게 아, 그걸 얘기합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거나 저쪽 당으로 나갈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가 흥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게요? 제가 본 역대 전당대회 중에서 가장 흥행이 안 된 전당대회입니다. 너무 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그때 홍수 피해가 워낙 컸고 예. 또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창궐하고 있고 이게 사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보다 더 큰 국가적인 피해죠. 그렇죠? 예.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큰 쟁점들을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라고 하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비전 경쟁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왜 내가 적임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재난지원금 얘기 이런 건 하고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은 정부에 맡기고 네.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 정당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지 다음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네. 당대표로서 뭘 바꿀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은 쟁점들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성공한 전당대회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대로 그냥 쓱 흘러갈 것 같습니까? 좀 내일부터 투표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죠? 권리당은 네. 온라인 투표는 지금 어제부터 예, 이게 시작했고 시작이 된 근데 거죠. 이미 투표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무슨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이제 어렵죠. 누가 됩니까? 제가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좀 내가 누가 된다 그랬다가는 또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사선합니다. 내가 초선인 줄 알았나 봐. 아, 무슨 말씀을요? 거기 지역구에서 맨날 1승 1패 막 하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이기시는 거 아니에요? 지역 얘기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한준호 의원이랑 다릅니다. 노련하신데. 네, 아니, 최고위원도 하시고 원내대표도 하시고 사실 모두 뭐 당선 경험도 있으셔서 네. 질문을 드려봤는데 사실 이낙연 후보는 여기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게 막 화제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대선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줘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좀 역전을 당하는 모습을 아, 보이고 그게요. 아까 이제 윤희용 씨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네. 지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전당대 효과가 꽤 커요. 네. 적어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경쟁하시는 분들은 네. 또 그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낙연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죠. 네. 적어도 지금 현재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이낙연이다라고 지지하게 되기가 어렵죠. 아, 그러네요. 네. 예. 전당대회 끝나야 지금의 하락세가 조금 좀 반등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준 거는 좀 안 좋은 조짐이죠. 어쨌든 그러면 대세론이 약화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아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은 대선 안 나오십니까? 일단 50대 되시지 않았어요? 이제 젊은 대통령 필요한 때 아닙니까, 지금? 네. 나 왜 불렀어? 아, 진짜 나 도와주러 나온 사람이요. 어?
아니 얘기 나오는 사람마다 네. 그래서 하긴 말이죠. 예. 저기 이재명 지사가 외모만 보면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네. 예, 저한테 형이라고 부른 제 동생. 아, 네, 그래요? 정말요? 아끼십니까? 아끼죠. 예. 제가 대변인 할 때 부대변인 시켜줬어요. 아 그랬어요 또? 그러고서 이제 성남시장 나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오. 우상호 의원님이 킹메이커로.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사람만 시켜준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시켜준 거니까. 그 다른 사람 다 잘 안 됐으니까. 이재명 지사의 부대변인 시절 이거 말 잘하던가요? 아 그분은 상근 부대변인이 아니고 예. 비상근 부대변인인데 예. 제가 마이크를 줬어요 몇 번. 잘하더라고. 그래서 우 의원님 덕분에 지금의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 꼭 그건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하면 어버 키우셨네. 이재명 지사가 들을 때 웃을 거야. 마이크 한 두세 번 주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근데 나는 다만 그런 인연을 네. 강조한 건데 그럼요. 상당히 저 재주가 있어요. 앞으로가 기대돼. 근데 그분도 외연을 확장하려면 조금 스타일을 바꿔야 돼. 어떻게요? 어떻게요? 나처럼 좀 바꿔올 필요가 있어. 아, 일찍 오는 걸로. 아니 너무 일찍 오는 걸로. 아니 좀 강해. 예. 이게 왜냐면 이재명 지사는 팬덤이 있어요. 네. 팬덤이 훨씬 강해. 예. 그 반면에 외연을 넓히는데 얘 약간 얘 뭐랄까 좀 부드럽고 조금 외연 좀 중도층도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이미지 변신이 부분적으로 좀 필요해요. 네. 평소에 저하고 이제 저 주변에 이제 그 좀 집안 좋고 그런 애들은 보수가 좀 많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네. 그 친구들도 그럼 우리는 뭐 집안이 다 엉망이란 소리야? 어렵잖아요. 집안 어려웠잖아요. 아니 그 맞는데 그래서 진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아, 우리 너무 사선 의원님 모셔놓고. 나 지금까지 나 방송 중에 이렇게 터지는 거 처음이야. 아이 뭐 이럴 때도 있으셔야지 뭐. 아, 저도 그럼요. 첫날에 정신 네. 없어요. 아, 아니, 그래요? 집안 예. 가난했다고 놀림받고. 예. 저도 안 했어요. 네. 예. 아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TV조선의 그 미스터 트롯 PD를 만나셨대요. 네. 그래서 경선 방식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좀 경선을 치르겠다라는 거 난 같은데. 괜찮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흥행을 위해서 다수가 참여하면서 막 이렇게 오디션 방식으로 하겠다는 구상 자체는 나쁘지 않죠. 네. 전제는 그러면 그만큼 미스터 트롯에 나온 가수 같은 매력 있는 후보들이 쫙 먼저 하고 네. 매력 있는 후보들 사이에 극적인 드라마들이 만들어질 때 청중들의 참여가 시작되지. 네. 형식만 그냥 대충 비슷한 방식 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후보, 네.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뭐 오세훈 후보, 네. 또 뭐 또 누가 있습니까? 이름 좀 한번 대보세요. 많이는 있는데. 김무성 후보, 예. 또 뭐 어디 거기 나경원 후보, 뭐 이런 분들만 있으면서 방식만 미스터 트롯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전국 노래자랑보다도 못할 거예요. 전국 노래. 그렇게 모이면 이거 뭐냐면 가수가 괜찮아야지. 아 그러네요. 예,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재미만 있고 딱히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바람을 일으킬 때 국민참여 경선. 네. 그래서 기존 정당에는 관심이 없던 분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정치 개혁의 어떤 바람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네. 네. 또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인 시절에 저희 당 후보하고 경선을 해서 이겨버렸잖아요. 그럼 결국 참여하는 시민의힘을 조직할 수 있을 때, 네. 또 그 후보가 그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강력한 기대와 희망을 만드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후보군부터 새로 세워야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후보군들도 그 김종인 위원장님이 당내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셔서 네. 그나마 잘하고 있었던 뭐 홍준표 의원이라도 이런 분들 싹을 다 잘라버렸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경선 때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기본주택에 대한 개념을 그때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러셨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 네. 네, 그죠, 공공주택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공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좀 시장에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상호표 공공주택 뭡니까? 아니 공공주택에는 우상호표 뭐 무슨 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네. 외국의 도시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이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무한정 민간 분양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해결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공공주택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의 비율이 최소한 25% 이상은 됐을 때 네.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지금 전월세 시장의 급등세를 막기가 어렵죠. 근데 시작은 가장 주택 문제에서 취약층부터 보호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강남에 뭐 무슨 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들 뭐 40억, 50억 주고 부자끼리 주고 서로 사고 파는 거 그거 갖고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부자끼리는 해도 돼. 맞아요. 자기는 돈 가지고 왔다 한남동에 집을 이건희 집을 갖다가 뭐 정몽구가 사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상호 같은 분들 여러분의 챙겨야죠. 삶과 아무 상관없어. 문제는 전월세 사시는 분들부터 먼저 보호를 해서 안정시키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집을 살려고 하는 투기꾼들을 줄여버리고 이렇게 가는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될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주택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이래 갖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제 이번에 LH에서 지금 빈 주택 5천 가구를 매입을 해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새로 거죠? 짓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빨리 그런 가령 청년들, 신혼부부들, 뭐 임대주택 사는 분들에게 빨리 공급을 하는 네. 그렇게 하는 것부터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상호 의원님하고 제가 이제 그때 꽤 방송을 오래 같이 했는데 우상호 의원님이 그거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면 정말 그게 그대로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 지금 아까 이 작가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벌써 법인들이 막 시세보다 4, 5억 떨어지는 매물을 막 시장에 던지고 던지고 있어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서는 정말 거의 한 20-30% 떨어진 매물들이 막 거래가 되고 있대요 이제부터. 근데 언론하고 통합당은 전달 그 지표 가지고 지금 안 네. 내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거기 박덕흠 의원 같은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 이제 이거죠. 집값이라는 거는 오르는 데가 있으면 내리는 데가 있고 내리는 데가 있으면 올라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만 좁혀서 조명을 하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항상 약간 착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는 이제 뭐 올라가는 데 내려가는 데가 아직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수도권, 네. 수도권에서는 적어도 1, 2년 안에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 거의 확실하죠. 네. 좀-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은 몇 년 전부터 안정 상태예요. 안정이 아니라 거의 하락 아니에요? 집을 사셨는데 저는 뭐 집값에 미련 없습니다. 그래도 예. 그 높은 지금 그래도 집값을 갖고 계신다고. 유주택자이신가 봐.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십니다 우리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 챙겨드리려고. 아니. 갖고 가세요. 이거. 아니 집이 필요해. 이거 움직이시려면 이거 드셔야 된다니까. 집을 달래요 집을. 나도 대출이 몇 프로인데. 그 집은 안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러나 이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투기적 목적으로 계속해서 집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삐끗하면 또 모르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을 만져야 되겠죠. 네. 근데 일단은 뭐 갭 투자라든지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는 분들의 기세는 지금 한풀 꺾였다라는 게 좀 확실한 것 같고 효과가 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길 바라봐야겠죠. 네. 오늘 저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무리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너무 형 같아갖고.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처음엔 저를 계속 쳐다보시다가 중간부터는 이제 저를 안 쳐다보시길래 네. 혹시 속상하셨나 해가지고 제가 소심하거든요. 아니 그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아니 우상호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비서관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의원님을 거기 보내드릴 테니까 우상호 TV 홍보를 좀 해라. 아까 그래서 시간 내가 했잖아요. 네. 또 하면 없어 보이니까. 지금 몇 명 있으십니까? 예? 몇 명 그 있으십니까? 묻지 말고. 꽤 많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면. 예. 그러니까 우상호 TV죠. 네. 뭐 예. 우상호 TV. 아계정. 네, 네. 아계정. 네. 팟캐스트에서는 네. 아나운서 개그맨 정치인이 함께하는 아계정입니다, 여러분. 일단 시작하는 프로그램부터 살려놓고. 네. 아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기록적입니다.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14,000명이 이렇게. 15,000명에서 빠졌다는 걸. 아니에요. 아까 16,000까지 올라갔다가 네. 예. 제가 그 까불면서부터 내려갔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의원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언제 나와주시겠어요? 네, 뭐.
저 없는 날 나오시는 거. 아니 그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네, 예, 그러니까요. 아,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종종 나와서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함께 해봤는데 1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의원님한테 10시 반에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11시까지. 이게 이 방송 자체 11시에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네, 이제 끝나요. 아, 원래는 10시 반인데 제가 볼 때는 원래 10시 반에 끝나는 네.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얘기 원래 끝날 의원님이 10시에 출연하셔가지고. 아, 그럼 내가 끝나면 끝나는 거였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원래 저기 주인공은 마지막에.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내일 예고해드려야죠. 내일은 저희 황희석 그리고 이재명 두 글자로 저희가 내일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석, 이재명. 아, 우상호한테는 안 되는데 아, 네, 그래도 나와요. 좀 귀엽게 봐주세요. 나보다 더 세네. 좀 귀여운 분들이 출연을 하십니다. 빨리 끝내죠. 앉아 계시니까. 말이 헛나오네요, 자꾸.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SBS도 자체 방역에 나섰다고 하는데 방송국에서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마스크 꼭 하시고. 네. 확진이 났으면 셧다운 해야죠. 네, 셧다운했습니다. 예, 해야죠. 네. 왜 그러세요? 마치자고요. 네, 저희 미르미디어는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즐거운 방송 보내드릴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